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난주에 그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원장님들 좀 반복해서 질문 주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이 벤처법인, 벤처 투자 관련된, FAQ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게 논쟁거리가 아닌 게, 관련 법령들에 굉장히 명확하게 다 제시가 되어 있어서, 관련 법령들도 살펴보면서, 영상으로 FAQ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벤처법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원장님들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우리가 그냥 줄여서 벤처법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장님들 가족법인으로 벤처기업을 만들 거니까 그냥 압축해서 벤처 가족법인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벤처 가족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되냐, 저렇게 하는 게 되냐, 뭐 주식이 되냐, 전환사채가 되냐, 이런 설왕설래하는 모든 논쟁에, 자, 일단 첫 번째 넘어야 될 산은, 자, 페이퍼 컴퍼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세관청과 납세자들이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과세관청에서 먼저 꺼내드는 기준이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거래 행위나 절차나 주체를 가공했다라고 하면 그게 형식상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 페이퍼 컴퍼니가 벤처기업이고 가족법인이고,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서 뭔가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을 줄였다라고 하면 통으로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를 만드시는데 포커싱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의 크기가 아니라, 매출이 좀 작더라도 실제 인력이, 사람이, 공정이 투입돼서 개발을 하고 매입을 하고 납품을 해서 크건 작건 이익을 만들면 이거를 페이퍼 컴퍼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안 됩니다. 자, 이 이후부터의 모든 논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벤처기업, 벤처 투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벤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풀네임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벤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뭐 관련된 법의 예하 규정으로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법, 이것도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풀네이밍이 있고요. 우리 약칭으로 벤처 투자법이라는 게 있고 관련된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중소기업이 중에서 특정 대상을 추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돼서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하부 시행령으로서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을 만드는 절차 중에서 이제 연구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25년 2월에 신설된 기업부설 연구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들에서 다 기재되고 명시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도 활용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 첫 번째, 부동산 임대업도 됩니까? 입니다. 요거는 논의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기 보시면 개정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5년 10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 달에 중소기업이라는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업은,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임대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소기업의 업종에서 규모에 상관없이 배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임대업은 벤처기업을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벤처기업이 이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걸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장님들이 지금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이 법인을 벤처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주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게 된 다음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우리 회사의 주 업종이 무엇이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게 주 업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임대업으로 1년에 매출이 1억인 회사가, 이익이 아니요, 매출이 1억인 회사가 임대업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는 그 해에 다른 매출, 예를 들면 제도도 좀 다른 서비스 매출이 뭐 최소 1억 100만 원, 1억 10만 원은 되셔야 주 업종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인세 신고를 26년 기준으로 하면 27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27년 4월에 발행되는 중소기업 확인서라든가 이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제는 임대업이 아니라
임대 이외의 업종이 주업으로 인정될 거니까 이제 벤처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임대업만 매출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분들은 벤처를 받기도 어렵고 받아도 벤처기업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매출 3천, 5천짜리 조그만 영세 제조 서비스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예를 들면 50억짜리를 매입해서 1년에 임대료가 2억씩 들어와요. 그러면 당장 부동산을 매입한 그 해에는 임대업이 아니지만 그 다음 연도부터는 주업이 임대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벤처기업들한테 제공되는 중소기업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들을 못 누릴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투자법인과 우리가 영업활동이나 제도를 활용하려는 법인은 분산해서 운영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직접 살 부동산이에요. 저희 최근에 컨설팅해드린 원장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제조법인을 만드시고 제조법인이 직접 쓸 시설로서 논현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대 주지 않고 내가 우리 법인이 다 쓸 겁니다. 이러면 그거는 남세 주는 게 아니니까 임대업이 아니죠.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의 시설을 쓰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요거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중기청이나 벤처 종합관리 시스템 이런 곳에다 질의를 해보면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벤처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선물 투자도 하고 채권 투자도 하고 달러 투자도 하고 금 투자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투자업을 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활동을 한다, 투자하는 업을 한다. 우리 기업들은요, 투자를 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영업 이외의 활동 중에 하나로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제조법인이 매출이 발생하고 이익이 생겨서 한 10억 정도 잔고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 예적금 넣고 펀드 넣고 보험 넣고 할 수 있거든요. 달러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생된 이익들을 우리는 보통 영업의 이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가 주업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벤처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투자를 업으로 하겠다.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혹은 인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투자 활동을 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투자를 업으로 하는 법인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나요? 물론 이제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인허가나 심사 절차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통과하셔야겠지만 어쨌든 벤처기업은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이렇게 해서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금융업, 투자업은 적혀있지 않죠.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기재해줬기 때문에 그 기재된 경우 빼고는 누구나 벤처기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 단체는 안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건 업종을 명시한 거고요. 비영리 단체는 벤처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세금 관련해서는 주택특례제한법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법 제16조에 보면 벤처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한 규정에서는 특수관계자는 배제한다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안 된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뭐 아주 옛날부터 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라는 거 97년부터 시행됐다 보니까 그 관련된 Q&A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제공되는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래요.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권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전에 아주 예전부터 기재부가 답을 줬고요.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들, 중기청의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 질의한 내용에서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특수관계자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명시적으로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가공하는 건 안 되겠지만 실제로 내가 기업에 투자해서 회사가 그 돈을 써서 고용을 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운영비를 쓰고 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소득공제 대상은 된다. 그게 특권자냐 아니냐는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내가 벤처기업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개인 투자조합에서 내 회사에 투자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벤처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겠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 관련해서도 벤처 투자 촉진법 시행령, 그러니까 벤처 투자법 시행령의 제8조 개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 제한 규정에는 조합원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예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조합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합원의 구성이 뭐 우리 가족이건 제3자건 간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구해서 조합원들이 회사에 투자하는 건 허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라는 게 소득의 대상 시점 종류를 분산하고 논리적으로 공제관만을 활용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주특법상 명시되어 있는 제16조 주특법 16조 벤처 투자 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종합소득 금액의 50%까지 3천만 원까지 100%, 3천에서 5천 사이 70%, 5천만 원 초과 금액 30%에 대해서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는다라는 소득공제 규정을 특권자 배제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하는 것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기타 금융투자업 투자하는 회사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 단체 안 되고 페이퍼 컴퍼니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법과 제도가 안내하는 선에서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합리적인 절세가 된다.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이퍼 컴퍼니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논리를 앞뒤로 갖다 붙여도 페이퍼 컴퍼니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게 8월 24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7, 8월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저희가 원장님들이나 우리 기업들,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올해 안에 벤처 투자를 좀 받아보고 싶다,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지금 협의, 논의,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을 만드시는 분들, 또 이미 있는 법인의 벤처를 씌우는 분들, 또 개인 투자자업을 만들어서 벤처 투자용으로 벤처기업을 확인하려는 분들은 1년의 소요기간이 개인 투자자업 만드는데 2달 걸린다고 말씀드렸고요. 벤처 심사가 30일에서 45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소 석 달 이상 잡아주셔야 됩니다. 12월에 벤처 확인하시려면 9월부터는 실무에 들어가셔야 연내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드려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남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벤처를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벤처로 만들어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우대, 절세를 활용하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벤처를 만들고 이 벤처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그 실행 과정, 사후 관리까지 염두하시고 좋은 컨설팅 받으셔서 연내 벤처 투자 소득공제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